기대에 대하여 6번째. 나는 첫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호텔방에 비치된 실내복을 입고 베란다로 나갔다. 동틀 무렵이라 파란 하늘은 잿빛이 섞여 희끄무레하게 느껴졌다. 전날 밤에 바스락거렸던 모든 생물들, 그리고 바람마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도서관처럼 조용했다. 호텔방 너머로는 넓은 해변이 뻗어 있었다. 해변 가장자리의 코코넛 나무들은 곧 자취를 감추었고 모래비탈이 거칠 것 없이 바다를 향해 내닫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의 낮은 난간을 넘어 모래밭을 가로질러 걸었다. 자연은 가장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작은 말발굽 모양의 만을 창조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보여준 심술궂은 성질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는 관대한 면만 보여주기로 작심한 것 같았다. 코코넛 나무들은 그늘과 즙을 제공했으며 바다 바닥에는 조개 껍질들이 줄지어 깔려 있었고 햇볕에 익은 밀 색깔의 모래는 고운 가루 같았으며 공기는 심지어 그늘 속에서도 속 깊은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이 따뜻함은 한여름에도 고집스럽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드는 냉기에 늘 고개를 숙이고 마는 북유럽의 미약한 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바다 가장자리에 놓인 일광욕 의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옆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착한 괴물이 커다란 잔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홀짝이는 소리 같았다. 새 몇 마리가 깨어나 아침의 흥분을 느끼며 허공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내 뒤로는 나무들 사이로 호텔 방갈로의 라피아 지붕들이 보였다. 내 앞쪽으로는 팸플릿에서 본 듯한 눈에 익은 광경이 펼쳐졌다. 해변은 만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갔으며 그 뒤로는 밀림으로 덮인 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맨 앞줄의 코코넛 나무들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향해 불규칙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 그루는 더 나은 각도에서 태양을 만나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묘사는 그날 아침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불완전하게 반영할 뿐이다. 나의 관심은 앞의 문단들이 암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금이 가고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의 흥분을 느끼며 허공을 질주하는 새 몇 마리를 보기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어울리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다른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곧 시들해졌다. 그 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얻은 목감기, 한 동료에게 내가 휴가를 떠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걱정, 양쪽 관자놀이를 눌러오는 압박감, 점차 강해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 등이 있었다. 중요하지만 그때까지는 간과해왔던 사실 또한 차츰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이 섬에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림과 말을 동원한 장소 묘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을 잊기 쉽다. 집에서 눈으로 바베이도스의 사진들을 훑어보고 있을 때는 그 눈이 나의 몸과 마음에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몸과 마음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여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눈이 그곳에 온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부정해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내세울 수도 있었다. 집에서 호텔이나 해변이나 하늘을 찍은 사진들에 집중할 때는 그런 관찰을 하고 있는 복잡한 생물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생물에게 그런 관찰은 살아간다는 더 크고 더 다면적인 과제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결국 내 몸과 마음은 나의 목적지를 평가한다는 임무를 앞에 두고 자신들의 기질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었다. 몸은 잠을 이루기 힘들어했고 더위, 파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호텔 식사에 대해서 불평했다. 마음은 불안, 권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슬픔,
경제적인 걱정에 몰두했다. 우리는 지속적인 만족을 기대하지만 어떤 장소에 대하여 느끼는 또는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사실 짧다. 적어도 의식적인 정신에게는 우연한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수용하게 된다. 이 시간에는 모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들이 형성되고 불안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10분 이상 지속되는 일이 드물다. 아일랜드 서해안 너머에서 며칠마다 기상전선들이 뒤엉켜 덩어리를 이루듯이 의식의 지평선에서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패턴의 불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복잡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과거의 승리는 이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광경도 늘 우리 주위에 있는 풍경인 양 스쳐 지나가게 된다. 나는 집에 있을 때의 우울한 자아와 섬에 온 나 사이에서 예상치 않은 연속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풍경과 기후의 근본적인 불연속. 이곳에서는 공기 자체가 집의 공기와는 다른 더 달콤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과는 완전히 모순이 되는 연속성이었다. 첫날 아침나절에 나는 M과 우리의 해변 오두막 바깥에 일광욕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만 위에는 구름 한 점이 수줍게 걸려 있었다. M은 헤드폰을 낀 채로 에밀 뒤늦겜의 자살론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관찰자들에게는 내가 긴 의자에 편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즉 나의 자아의 의식적인 부분은 사실 신체적 외피를 떠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값에 점심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2시간 뒤 파파야 나무가 있는 호텔 식당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일광욕 의자에서 몸을 떠났던 나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섬을 완전히 떠나 내년에 시작하기로 한 골치 아픈 프로젝트를 찾아갔다. 인간 종들 가운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집단은 먼 옛날 진화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조상들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제대로 음미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남아 후손의 성격을 형성해 주었다. 반면 이들보다 집중력이 강했던 동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시간과 장소에 몰입하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들소의 뿔에 받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듯 하지만 정작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은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장소로부터 돌아오자마자 기억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생각하며 보낸 과거의 많은 시간, 즉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낸 과거의 많은 시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 대한 기억과 그곳에 대한 기대에는 모두 순수함이 있다. 각각의 경우에 도드라져 나오는 것은 장소 자체이기 때문이다. 집에 있을 때 한 장소에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내가 한 번도 바베이도스의 사진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바베이도스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놓고 그것만 25분 동안 보고 있었다면 내 마음과 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비본질적인 관심사들을 향해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내 마음속을 돌아다니는 것들을 장악하는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재생트라면 금방 알아챘을 또 하나의 역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장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가 있어야만 한다는 추가의 부담에 직면하지 않을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